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현대 신형 그랜저 IG 3.0입니다. 대부분의 시승차 그렇듯이 지금 보시고 있는 시승차도 가장 비싼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3.0의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트림이고요. 여기에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서 완전 풀옵션 사양입니다. 가격은 4,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시승했던 같은 풀옵션 사양의 2.4에 비해서 약 한 500만 원 정도가 비쌉니다. 차는 같은 디자인으로도 색상에 따라서 좀 달라 보이는 경우가 많죠. 이 그랜저도 그렇습니다. 그랜저 지금 보시는 이 시승차는 카키 메탈 색상인데요. 얼마 전 시승했던 판테라 그레이의 2.4에 비해서 좀 더 색깔이 좀 옅어서 그런지 앞쪽에 있는 이 디테일이 좀 눈에 좀 더 잘 들어와요. 이 보닛이나 그릴 주변에 이런 안개등 주변의 디테일이 의외로 신경을 많이 좀 쓴 티가 납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 G80과 좀 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두 번째 보니까 약간 더 소나타 같기도 하고, 하지만 물론 소나타보다는 또 훨씬 더 고급스럽죠. 참고로 여기 저 황희정승 유적지 어르신은 이 G80보다는 더 낫다고 하네요, 이 디자인이. 저도 뭐 앞쪽의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만족을 하는 편인데 딱 하나 이제 흠이라면은 저 앞에 그릴에 있는 커다랗게 있는 현대 그릴이라고 하겠죠. 현대 그릴이 좀 유별나게 크기도 하지만 커버를 덮은 플라스틱이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이 외관 디자인에 비해서 저 그릴이 유난히 좀 도드라진다고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 뒷모습 역시도 색상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다르네요. 2.4 때는 이렇게 이 정도로 디테일이 좀 이렇게 많다고 생각이 되지 않았는데 이 카키 메탈 색상의 이 3.0은 의외로 저 트렁크 같은 데도 보면은 이렇게 곡선 이렇게 약간 접힌 그런 면을 줬고요. 그리고 2.4 제가 2.4 때 약간 실수를 했는데 2.4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저 배지가 붙지가 않아요. 그 엔진의 사이즈를 나타내는. 근데 3.0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 우측에 아주 자그맣게 3.0이라는 배지가 붙습니다.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리머시 MXM4, 사이즈는 245에 40/19입니다. 그랜저에서 이제 가장 고를 수 있는 가장 큰 큰 사이즈의 휠이죠. 19인치가. 참고로 그랜저는 17, 18, 19 세 가지 사이즈가 있고요. 트윅스 패키지를 선택을 하면 이 알로이 휠도 레이스 휠을 선택을 할 수가 있네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는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트림이고요. 인테리어는 프리미엄 인테리어 셀렉션 사양입니다. 프리미엄 인테리어 셀렉션 사양은 색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블랙 모노톤이랑 네이비 카멜 투톤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블랙 모노톤 사양입니다. 이 블랙 모노톤 사양은 나파 가죽을 사용을 했는데 그 2.4 때 그 봤던 브라운 투톤, 브라운 사양, 브라운 천연 가죽보다 뭐 특별히 더 고급스러운지는 모르겠어요. 실내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역시 이 돌출형 모니터죠. 이 돌출형 모니터가 아주 눈에 확 띄는 디자인이고요. 사진으로는 어색한데 실제로 보면 괜찮습니다. 물론 이건 보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르죠. 참고로 황희정승 어르신 유적지 어르신께서는 별로라고 하네요. 이거는. 예. 그리고 2.4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랜저 IG의 이 실내는 소재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괜찮아요. 이 도어 트림의 이제 가죽이라든가 대시보드의 플라스틱 등이 아주 부드럽고 딱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도 괜찮지만 만져보면 아주 부드러운 재질이어서 그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천정까지도 아주 꼼꼼하게 벨벳 처리를 했죠. 그러니까 보통 이 촉감은 독일 고성차에 쓰이는 그런 알칸타라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질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트는 아주 크기가 넉넉하고요. 몸을 잡아주는 기능성은 그렇게 뛰어나진 않지만 전체적인 승차감 아주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그리고 하체처럼 시트의 쿠션도 부드러운 편이고요. 그리고 가죽의 질감도 괜찮은 편입니다. 시트는 당연히 모두 전동식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앞쪽 부분, 그러니까 쿠션의 앞부분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최대한 앞쪽으로 확장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 도어 트림의 디자인은 굉장히 간결한데 소재는 되게 고급스러워요. 예를 들면 저 도어 캐치 주위의 그 알루미늄 트림 같은 경우에는 금속 특유의 그런 고급스러움이 잘 묻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하단에 이 도어 포켓의 경우에는 길쭉한데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게 딱 TOP가 딱 들어가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뭐 단점이라면 유리가 1열만 그러니까 상하향 원터치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랜저 정도 되면은 당연히 유리가 4개 모두 원터치 상하향 원터치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운전대의 크기는 뭐 적당한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차의 크기에 맞춰서 좀 직경이 좀 큰 편이에요. 그리고 이 왼쪽 스포크에는 오디오 관련, 그리고 우측 스포크에는 그러니까 트릭 컴퓨터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관련 버튼이 모여 있습니다. 저 트릭 컴퓨터 조절하는 저 레버 그 버튼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저것도 굉장히 편하게 디자인이 된 것 같아요. 참고로 그랜저는 지금 보시는 게 전동식 그 버튼이고요. 상하 그 위아래 조절이나 길이 조절 다 전부 전동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그러니까 차선 유지 장치, 그리고 후방 사각지대 경고 장치 등의 버튼이 모여 있습니다. 모니터는 사실 크기는 뭐 이렇게 평범한데 이렇게 화질은 좀 더 좋아진 느낌이 있어요. 이 안쪽에 있는 메뉴는 다른 이제 현대차랑 이제 거의 많이 동일하고요. 좀 달라진 게 있긴 하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 페이지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요. 기존의 현대차는 위아래로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랜저 IG는 좌우로 움직입니다. 참고로 지금 이 보시고 있는 이 핸드폰 거치대는 슈피겐의 쿠에리아라는 제품입니다. 이 사용자 버튼을 누르면은 자기가 이제 원하는 자주 사용하는 이 메뉴를 이렇게 조합을 할 수도 있어요. 메뉴는 뭐 대략 이렇습니다. 그리고 2.4 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그랜저 IG의 경우에는 이 실내의 다른 부분에 비해서 저 비상등 스위치가 유난히 좀 도드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내는 전체적으로 다 소재라든가 디자인이 다 만족스러운데 저 비상등 버튼이 그러니까 디자인도 그렇고 소재도 그렇고 좀 다른 부분에 의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랜저는 이렇게 안팎으로 하나씩 뭔가 좀 특징이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그 부분이 있는 거죠. 밖에서는 현대 엠블렘이 있고 실내에서는 지금 비상등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고급차에 이렇게 아날로그 시계를 박잖아요. 있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근데 이 아날로그 시계의 보통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 좀 밑에 쪽이거든요. 근데 그랜저 IG의 경우는 이렇게 모니터 위 바로 옆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뭔가 여기가 지금 이 공간이 남으니까 좀 놀리기가 아까워서 여기다가 아날로그 시계를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쪽에 이 버튼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사용하기가 이렇게 잘 편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요즘에는 대부분 그 모니터 안에 다 통합을 시켜서 사실 사용하기가 좀 불편한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 일일이 저 터치 스크린 버튼을 눌러야 되니까. 근데 이 그랜저 IG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뭐 미디어를 보다가 내비를 누르면 한 번에 이제 내비 메뉴 화면으로 가고요. 그리고 맵을 누르면은 현재 위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하기는 굉장히 편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쪽에 있는 공조장치 버튼들도 상당히 직관적이에요. 눈에 되게 잘 들어오는 디자인이고요. 버튼의 크기도 적당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냉난방 시트 3단계씩 있고요. 운전대도 열선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요런 다이얼 버튼의 경우에는 좀 절도감이 있어요. 절도감이 있어서 어느 정도 품질이 느껴지는데 아우디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또 욕심을 더 낸다면은 이렇게 아우디처럼 이렇게 조작했을 때 이렇게 소리도 좀 났으면 좋겠어요. 이 밑에는 넓은 그러니까 큰 공간에 이 수납함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깊이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은 그러니까 핸드폰을 넣으면은 이만큼 이렇게 잠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차의 경우에는 딱 운전대에 앉으면은 이렇게 핸드폰 놓기가 좀 이렇게 이렇게 마땅치 않은 또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랜저의 경우에는 기어 레버 앞쪽에 이 정도의 공간이 있으니까 이 수납 공간으로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앞쪽에는 12V와 USB 단자가 하나씩 있는데, 그러니까 USB 단자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랜저 IG는 실내에서 이 고급감을 높이기 위해서 요런 부분 있잖아요. 이 덮개, 컵홀더나 이 수납함 덮개의 작동도 굉장히 부드럽게 세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실내에서 이 가장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커버의 움직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어 레버 주변의 디자인은 뭐 동일합니다. 기어 레버 바로 뒤에 드라이브 모드와 오토홀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있는데, 제가 현대차 타면서 이제 여러 번 타면서 계속 느끼는 게 드라이브 모드 같은 이 기어 레버 뒤에 있는 거는 확실히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조작할 때 뭔가 이렇게 눈에도 잘 안 들어오는 위치이고, 그래서 좀 가끔 가다가 이렇게 헛손질 하기도 합니다. 그랜저 IJ는 이 뒷유리 이 블라인드도 전동식이거든요. 전동식인데 지금 이제 블라인드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기어를 R 후진으로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같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주행을 하거나 기어 레버가 피해 있으면은 또 다시 블라인드가 올라가고요. 2.4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랜저 IG는 이 CD 플레이어가 이 센터 콘솔 박스 안에 있죠. 그래서 센터 콘솔 박스의 크기가 조금 손해를 봤어요. 이 계기판의 경우에 타코미터랑 속도계 그 테두리에 아주 잘게 무슨 저 바늘땀을 연상시키는 조명을 박아서 좀 이렇게 차별화를 시켰어요. 가운데 액정을 통해서는 이렇게 지금 이제 트릭 컴퓨터 화면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 사용자 설정에 들어가서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해도 이 정도의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이 표시 정보도 자기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주행 보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그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전부 다 들어가서 거의 지금 시판되는 그 안전 그러니까 ADAS라고 하죠. 그건 지금 아마 다 적용이 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이 G80만큼, 그러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이 폰트나 이런 정보는 G80만큼 이렇게 시인성이 좋지는 않아요. 지금 이게 표시 높이가 지금 5거든요. 지금 5인데 이게 올리고 내릴 때 약간 소리가 나는군요. 그리고 표시 밝기는 이게 지금 최대입니다. 그리고 속도계 숫자 크기도 이게 지금 가장 크게 한 상태이고요. 2열 공간은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아주 넓습니다. 특히 무릎 공간이 아주 탁월한데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 3개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올류 K7과 거의 비슷한 건데, 어쨌거나 성인 남성이 앉아도 다리를 꼬아도 될 정도로 무릎 공간이 넉넉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 공간이 굉장히 넉넉한데, 이 핸드폰이 이제 거의 2개가 들어갈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릎 공간에 있어서는 뭐 아주 탁월하다고 하겠습니다.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이 센터 암레스트에 이렇게 기본적인 오디오 관련 이 컨트롤 버튼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컵홀더는 이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된 이 컵홀더의 움직임도 상당히 부드럽네요.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이쪽에 또 블라인드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센터 콘솔 박스에는 이 12V와 USB 단자가 각각 하나씩 마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랜저 IG는 실내 전체에 12V와 USB가 각각 2개씩 있는 거죠. 예, 스키스루 구멍이고요. 그랜저 IG 3.0에는 3.0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되죠. 그랜저 IG 3.0의 파워트레인은 3.0 가솔린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2.4 가솔린은 변속기가 6단인데 2.2와 3.0은 8단이죠. 이 공회전 소음은 2.4 때도 제가 느꼈지만 굉장히 정숙해요. 그러니까 뭐 엔진 소리가 아예 안 들리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잔잔하게 들리는데 이 공회전 정숙성, 전체적인 정숙성은 상당히 좋다고 하겠습니다. 이 2.4와 3.0은 이제 배기량도 차이가 나고 출력의 차이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2.4보다 그러니까 힘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거든요. 이제 월등히 빠르긴 빠른데 이 지금처럼 이렇게 저속에서 아주 움직일 때는 의외로 또 2.4는 또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2.4는 그러니까 출력 대비해서 그러니까 저속에서 이렇게 아주 살살 밟고 다닐 때 이 동력 성능은
꽤 괜찮다고 느꼈는데 3.0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여유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내에서는 이렇게 가속 페달 많이 안 밟잖아요. 보통 뭐 이렇게 살짝살짝 밟고 다니잖아요, 지금처럼. 이럴 때는 뭔가 이렇게 한 템포 늦춰서 이렇게 엔진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3.0에 기대하는 만큼의 그런 아주 저속에서 풍부한 토크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살짝 밟고 다니는 조건에서는. 물론 여기서 이제 가속 페달을 조금 더 밟아서 전개를 하면은 그때는 이제 제대로 된 힘이 나오죠.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3.0은 2.4보다 월등히 잘 나갑니다. 동력 성능은. 거기다가 지금처럼 뭐 한 60이나 70 이렇게 주행을 하면은 그러니까 타이어 소음만 좀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엔진룸을 이제 열어보면은 엔진룸 이렇게 안쪽에도 흡음재가 많이 차단이 돼 있고요. 유리 같은 경우에도 되게 두꺼워요. 유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유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두 겹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차의 정숙성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방음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거의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 3.0 그랜저 IG 3.0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방음을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국내 소비자의 그런 취향에 맞춰갖고 그렇게 정숙성에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2.4보다 뭐 이렇게 월등하게 정숙하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2.4도 꽤 정숙했기 때문에 정숙성은 2.4와 3.0의 정숙성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제가 이제 아슬란 3.3 같은 경우에 차가 굉장히 조용하다고 느꼈는데 그랜저는 이 아슬란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 정숙성을 확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형보다 좀 탄탄해졌다고는 하는데 이 그랜저 IG는 여전히 서스펜션이 부드러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평탄한 길을 갈 때도 뭔가 이렇게 약간 좀 상하의 움직임이 있고 또 좌우의 롤도 있고요. 그러니까 비교적 포근한 승차감을 위해서 그렇게 세팅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반면에 예전에 비하면은 이런 회전 성능대의 자세가 이렇게 월등하게 좋아졌죠.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코너에 들어가면은 일단 되게 허겁지겁하고 이렇게 엔진 출력을 줄이기에 되게 급급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되게 적절하게 이제 제어를 하고 가속 페달, 제가 지금 방금도 이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고 돌았는데 적절하게 제어를 하니까 뭔가 운전의 재미까지는 없지만 과거에 그러니까 구형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최근 나왔던 다른 현대차들, 그러니까 그랜저 이하급의 차들에 비하면 확실히 좀 더 제어가 많이 들어가고 보수적이고 운전의 재미는 없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승차감은 확실히 그러니까 그랜저 이 상품 포지셔닝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넓어졌다고 하는데 여전히 기본적인 세팅은 좀 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에게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승차감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예전에 비하면 이런 이렇게 회전 성능이나 뭐 이렇게 좌우 이렇게 고속 안정성 이런 게 좀 많이 좋아지긴 했죠. 구형의 경우, 그러니까 초창기 HG 초창기에 나왔던 초창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차가 좀 이렇게 막 날렸거든요. 그 당시에 소나타처럼.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다른 현대차를 제가 계속 타봤으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는데 고속 안정성은 또 그 정도의 거는 기대치만은 좀 못해요.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와 컴포트,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네 가지 모드가 있는데 에코 모드의 경우에는 뭐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초기 가속 페달의 반응이 둔해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연비 운전을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비 운전을 유도를 하는 건 좋은데 이것을 이제 시내 운전에 쓰면 좀 답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컴포트는 뭐 이제 노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스포츠로 모드를 바꾸면은 그러니까 가속 페달이, 특히 가속 페달 초기의 반응이 좀 더 민감해져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스포티한 느낌이 나긴 하죠. 그리고 이게 큰 차이는 아닌데 이 3.0은 왠지 2.4보다 회전 성능이 좀 더 좋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이게 아마 엔진 출력이 높아서 속도가 더 높게 나오는 것이겠지만
2.4보다는 좀 더 스포티하게, 뭐라 그럴까, 엔진 출력을 좀 더 살려주면서 그러니까 도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한 2주 전에 2.4 타본 느낌과 비추어서 비교를 하면은 3.0이 좀 더 회전 성능은 좀 더 스포티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모드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이제 스마트 모드가 있는데, 스마트 모드는 이제 말 그대로 스마트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모드는, 그러니까 운전자의 이 지금 운전 습관이나 환경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렇게 에코, 컴포트, 스포츠 모드 이 세 개를 자동으로 제가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천천히 달리면 그러니까 에코 모드가 되는 거고, 가속 페달 끝까지 밟아서 스포티하게 달리면 스포츠 모드로 이렇게 자동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이브 모드가 4개나 되니까 뭔지 잘 몰라서 헷갈리고 뭐 생각하기 귀찮다 그러시면 그냥 스마트 모드로 놓고 달리시면은 뭐 가장 무난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액정의 화면을 드라이브 모드로 놓고 달리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 모드에서 달리시면은 지금 이제 운전에 따라서 어떻게 모드가 바뀌고 있는지 나타납니다. 제가 지금 가속 페달 아주 살살 밟고 있거든요. 아주 요만큼 밟고 있는데,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 녹색불로 스마트 에코라고 뜨죠. 그러니까 지금 에코 모드로 그러니까 연비에 좋은 모드로 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가속 페달 조금 더 밟으면은 이 눈금이 이제 변하면서 이렇게 좀 다이내믹으로 넘어오죠. 그리고 제가 지금처럼 급가속을 하면 이제 스마트 모드로 이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스마트 모드로 선택을 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모드가 전환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구형 HG 3.0을 처음 땄을 때 엔진 고회전 파워가 굉장히 좋아서, 그러니까 고속 안정성은 별개로 엔진의 고회전 파워가 되게 좋아서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실제로 속도도 굉장히 높게 잘 나왔고요. 근데 이 IG 3.0에는 체감 가속이 느려서 느린 건지 그때 그 HG 3.0만큼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속도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차가 아마 체감 가속이 좀 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고속 안정성의 경우에는 뭐 구형보다 월등히 좋아졌죠. 구형 같은 경우에는 막 고속으로 달리면 막 이렇게 종이 비행기처럼 이렇게 날렸거든요. 근데 IG의 경우에는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이렇게 착 깔려가는 뭐 그런 맛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차가 딱 중심을 잡고 어느 노면을 잡고 그렇게 고속 안정성이 이렇게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최근에 나왔던 다른 현대차에 비해서는 좀 못하긴 해요. 왜냐면 이 차가 기본적으로 하체가 좀 부드럽고 좀 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고속으로 이렇게 달릴 정도로 대응할 만한 게 하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영역에서는 뭐 충분한 주행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4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몇몇 현대차, 그러니까 한 4개 차종이, 4개 차종 같은 경우에 현대기에 한 4개, 5개 정도 차종에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그 이질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뭐 소나타 2.0 터보나 소나타 1.7 디젤이나 산타페 2017이나 이런 거는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가운데 중심 부분에서 좀 이질감이 있어요. 근데 IG는 이제 그런 건 없네요. 고회전 사용하면은 당연히 이제 엔진 소리가 커지잖아요. 커지는데 이때 고회전 뭐 5000, 6000 RPM 사용을 해도 뭔가 이렇게 엔진 소리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벌러져서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이 납니다. 이게 확실히 저 2.4보다는 회전 성능이 나은 것 같아요. 2.4보다는. 그리고 2.4랑 또 약간 좀 다른 게, 2.4 같은 경우에는 고속으로 주행할 때 뭐 차가 떨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출렁거리긴 해도 차가 떨고 그러진 않았는데, 3.0은 지금 약간 좀 떨어요, 고속에서. 그러니까 아마 이 차의 좀 문제일 가능성이 아마 높고요. 그리고 제가 2.4 때는 브레이크를 그때 테스트를 못 해봤는데 3.0 같은 걸 해봤어요. 3.0 같은 경우에는 3.0의 브레이크 같은 경우엔 그러니까 이 엔진이 낼 수 있는 그 엔진 출력 대비해서 좀 약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거의 뭐 최고속도 부근에서 이제 급제동을 하면은 좀 밀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제가 이제 그동안 계속 현대기아차 이렇게 타보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이 정도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 이게 평균치가 있겠구나 라고 이제 딱 저도 이제 기준이 있는데 그거만은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탔던 현대기아차 중에서는 가장 좀 약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엔진 출력 대비해서 브레이크가 좀 약한 편이고요. 그리고 브레이크가 고속에 아주 고속까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성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랜저 IG에도 스티어링, 그러니까 차선 유지 장치 시스템이 있죠. 보통 요즘에 이제 웬만한 어느 정도의 이제 고급차에 이제 많이 탑재가 되고 있는데, 이 제네시스 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현대 이 조향 차선 유지 장치가 성능이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성능이 좋다의 판단 기준은 보통 단순히 차선만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차선 중앙으로 잘 가야 돼요. 그러니까 차선만 지키면서 이게 이 차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차선 안에서 차선 중앙을 잘 지키면서 가는 능력이 좋아야 성능이 좋다고 하죠. 근데 이 IG의 경우에는 G80만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G80 같은 경우에 차선 중앙으로 되게 잘 가거든요. 정확하게 잘 가는데 이 IG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좀 미세하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판단하는 또 기준이 하나가 이제 급가속할 때도 잘 지키느냐인데,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기능을 실행을 시키고 이제 급가속을 하거든요. 급가속을 할 때도 그러니까 최대한 전력으로 가속을 하는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는 또 차선을 잘 지키는 편이죠. 이 차선 유지 장치 같은 경우에 보통 뭐 흔히 자동차 회사들이 반자율 주행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그 말도 이제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모든 회사가 다 그렇듯이 이것을 이렇게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아주 짧게 운전자를 대신해서 조향을 대신해주는 그런 장비이지, 절대 이게 무슨 자율주행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변속기는 8단인데요. 그러니까 이 8단 변속기는 무난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부드러운 변속에 초점이 맞춰졌고요. 아까 제가 차를 처음 받았을 때 그때는 이제 저속에서 좀 되게 이렇게 울컥거렸거든요. 울컥거림이 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좀 또 시간이 가니까 또 괜찮네요. 저기 코너 여러 번 돌아보니까 이게 2.4보다 낫네요. 2.4는 이거보다 좀 더 많이 이렇게 좀 주춤거리고 이렇게 좀 제어하고 그랬는데, 이거 2.4보다 낫네요. 회전 성능은. 그래서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저속에서 아까 시내 주행할 때 저속에서 좀 여러 번 울컥거렸거든요. 근데 또 지금은 괜찮네요. 그리고 요즘 나온 그 현대 기아의 그 8단 변속기가 그렇듯이 8단 또는 6단이 그렇듯이 이 저속 초반에 좀 이렇게 꽉 이렇게 물려주는 느낌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그 외전 이렇게 계속 사용해도 이렇게 미끄러지는 느낌은 또 별로 없습니다. 2.4에 이어서 3.0도 시승을 해봤는데요.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3.0 타보니까 굳이 3.0까지는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물론 3.0이 이제 월등히 더 잘 나가긴 하는데, 사실 2.4만 해도 동력성이 괜찮거든요. 그리고 같은 이제 풀옵션 기준으로 하면은 뭐 편의 장비라든가 이런 내장재 소재가 거의 같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아주 큰 동력 성능을 원하는 분이 아니라면 그랜저 IG는 뭐 2.4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2.4 같은 경우에는 또 동력 성능이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일상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뭐 충분한 동력 성능을 발휘를 하고요. 2.4는 물론 2.4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선됐다고 하지만 아직 세타 엔진의 이슈가 아직 완전히 해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올 필요는 있지만, 일단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을 하면은 그랜저 IG는 뭐 3.0까지는 굳이 필요 없고 2.4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3.0 같은 경우에는 2.4보다 동력 성능이 월등히 좋고, 그러니까 고속 주행할 때도 좋지만 뭐 순발력도 빠르고 거기다가 이제 회전 성능도 좋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차별화가 됩니다. 물론 이제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IG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제 평균 고객 연령층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 뭐 회전 성능이 더 좋다 이런 거는 별로 메리트가 아마 안 되겠죠. 근데 3.0은 또 그 고배기량 또 고출력 높은 출력의 차에 차만이 또 줄 수 있는 그런 또 여유로운 그런 주행 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또 차별 2.4보다 확실히 더 낫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로써 그랜저 IG 3.0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올해 시승은 이제 딱 하나 남았네요. 현대 i30 1.4 터보가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금요일쯤에 올릴 것 같아요.